60세를 넘어서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가장 먼저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아마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흰머리일 것입니다. 많은 분이 흰머리를 그저 세월의 훈장이나 거스를 수 없는 노화의 당연한 결과로만 여기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흰머리는 단순히 외모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에서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으며 세포의 재생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흰머리는 심혈관 건강이나 골밀도 저하와 같은 더 큰 건강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염색으로 감추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신체 내부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바로잡아 흰머리의 진행을 늦추고 모발 본연의 건강을 되찾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60대 이상 성인들이 겪는 혈액순환, 관절 문제, 근육 손실 및 기억력 저하와 같은 노화 관련 건강 과제를 관리하도록 돕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흰머리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간단하고도 과학적인 단계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인 10명 중 8명이 흰머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는 단순한 미용상의 고민을 넘어 자신감 하락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모낭의 멜라닌 세포 사멸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이 시기에 잘못된 관리를 지속할 경우 단순히 머리카락 색이 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발의 굵기가 얇아지며 결국 영구적인 탈모로 이어질 확률이 40% 이상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이라 믿어왔지만 최신 노인의학 연구들은 적절한 영양 공급과 생활 습관의 교정만으로도 이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5년 뒤에는 단순한 흰머리를 넘어 신체의 전반적인 활력과 독립적인 이동 능력을 좌우하는 근육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모발은 우리 몸의 영양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검은 깨나 검은 콩만 많이 먹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10가지 해결책을 순위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장 효과적인 1위 해결책은 여러분의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먹는 방법이 틀려 효과를 보지 못했던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신다면 30일 뒤 거울 앞에서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현상은 단순히 겉면에 색이 빠지는 과정이 아니라 모낭 깊숙한 곳에 위치한 멜라닌 생성세포의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복잡한 생물학적 결과입니다. 최신 노인의학 연구들에 따르면 60세 이후의 흰머리 급증은 크게 2가지 핵심 기전으로 설명됩니다. 첫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과산화수소의 축적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카탈라아제라는 효소를 충분히 만들어내어 머리카락 뿌리에 쌓이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지만 60세를 기점으로 이 효소의 농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모낭 속에 표백제 성분과 유사한 과산화수소가 쌓이면서 머리카락을 안쪽에서부터 하얗게 탈색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노화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강력한 생체 신호입니다. 두 번째 핵심 기전은 줄기세포의 휴면입니다. 모낭에는 색소를 공급하는 멜라닌 줄기세포가 존재하는데 노인학 전문가들의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의 경우 이 줄기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단백질과 영양소의 결핍으로 인해 잠든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국제피부과학 학술지에 발표된 데이터에 의하면 특정 미량 원소의 결핍을 보충했을 때 휴면 상태였던 멜라닌 세포가 다시 활성화되어 모발 하단부에서부터 색소가 올라오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했던 영역이 사실은 적절한 생물학적 자극을 통해
충분히 지연되거나 관리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0세 이후에는 일반적인 건강 수칙을 따르더라도 흰머리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화로 인해 이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모발 건강에 필수적인 단백질과 비타민 B12, 구리, 아연 같은 미네랄의 흡수율이 젊은 시절의 30%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 안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영양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포함한 여러 노인 질환 연구소의 실험 결과 60대 이상의 혈중 페리틴, 저장철, 농도가 낮을수록 흰머리가 나타나는 범위가 넓고 속도가 빨랐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단순히 잘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60대 이후에 변화된 신체 구조에 맞춰 어떻게 흡수시킬 것인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멜라닌 공장이 문을 닫지 않도록 에너지를 공급하고 모낭 내부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일입니다. 많은 분이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만 의학계에서는 이를 생물학적 결핍 상태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한다는 것은 모근이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영양 통로가 좁아졌거나 세포 재생을 돕는 효소가 고갈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근본 원인을 무시한 채 겉으로만 염색약을 바르는 행위는 오히려 두피의 모공을 막고 화학적 스트레스를 가해 남은 멜라닌 세포마저 사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증상이 아닌 생물학적 뿌리에 집중하여 잠들어 있는 세포의 스위치를 다시 켜는 과학적인 접근을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분께서 흰머리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리거나 검은색 음식만 찾아 드시는 것일 겁니다. 단순히 겉면을 코팅하거나 일시적인 영양 공급에 그치기 때문에 사용을 중단하면 금세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노화의 증상을 가리는 단계에서 벗어나 세포 수준에서 왜 색소 생산이 중단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그 막힌 통로를 뚫어주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의학계의 최신 연구들은 이러한 모발의 퇴행적 변화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불치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멜라닌 세포가 완전히 사멸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영양 공급이 끊겨 잠들어 있는 상태라면 적절한 생물학적 자극과 특정 영양소의 정교한 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역전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정상화하고 세포의 젊음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나이 탓이라는 체념에서 벗어나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모발의 생명력을 다시 깨워야 할 때입니다. 흰머리의 진행을 늦추고 모발의 생명력을 깨우기 위한 과학적 해결책 10가지를 하위 순위부터 차례대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10위는 두피 마사지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모낭 주변의 미세혈관 혈류량이 약 15% 정도 증가하여 산소 공급을 돕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영양 결핍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리적 자극만으로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너무 강한 자극은 오히려 모근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조적인 수단으로는 훌륭하지만 단독 해결책으로는 부족합니다. 9위는 검은 콩과 검은 깨입니다. 풍부한 안토시아닌이 항산화 작용을 하여 모낭세포의 산화를 6% 내외로 억제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다만 식물성 단백질 위주라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완벽하지 않고 소화 흡수율이 낮아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절한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8위는 비타민 B12 섭취입니다. B12는 적혈구 생성에 관여하여 모근에 에너지를 전달하며 결핍 시 흰머리 발생 빈도가 20% 이상 높아진다는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은 이산 저하로 흡수율이 매우 낮아 음식만으로는 충족이 어렵고 과다 복용 시 여드름 같은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7위는 구리, 카퍼, 함유 식품입니다. 구리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인 티로시나아제의 핵심 원료로 충분한 섭취 시 색소 침착 능력을 개선합니다. 그러나 아연과 기랑 작용을 하여 비율이 깨지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견과류 등을 통해 소량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6위는 금연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흡연은 모낭으로 가는 혈류를 수축시켜 흰머리 발생률을 비흡연자보다 5배 높입니다.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이미 진행된 흰머리를 되돌리기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위는 충분한 수면과 멜라토닌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모낭세포 재생을 30% 이상 촉진합니다. 숙면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주지만 불면증이 잦은 시니어층에게는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4위는 단백질 쉐이크나 가수분해 단백질입니다. 머리카락의 90%는 케라틴 단백질입니다. 흡수가 잘 되도록 쪼개진 단백질을 섭취하면 모발 굵기가 개선되는 효과가 뚜렷합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며 단백질만으로는 색소 형성까지 유도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3위는 아연, 징, 보충입니다. 아연은 세포 분열과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이며 모낭세포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탁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연 수치가 정상화될 때 모발 탈락 현상이 15% 감소했습니다. 과다 섭취 시 구역질을 유발할 수 있으니 식후 복용이 권장됩니다. 2위는 카탈라아제 활성식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흰머리의 주범인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바로 카탈라아제입니다. 이를 돕는 브로콜리, 마늘, 양파 등을 꾸준히 섭취하면 모낭 내 독소 제거 효율이 25% 이상 향상됩니다. 생으로 먹기보다 가볍게 익혀 먹어야 흡수율이 높지만 매일 대량으로 챙겨 먹기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L티로신과 고함량 비오틴의 조합입니다. L티로신은 멜라닌 색소의 직접적인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며 비오틴은 이 공정을 가동하는 연료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성분이 만났을 때 멜라닌 세포의 재활성화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견해입니다. 특히 60대에게 부족한 효소 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충해주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순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상위 3가지 해결책은 아연, 카탈라아제 활성식품, 그리고 L티로신과 비오틴의 조합입니다. 이 중에서도 60대 이상의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압도적인 1위 솔루션은 바로 별표 L티로신, L타이러신, 과고함량 비오틴의 전략적 섭취 별표입니다. 멜라닌 세포는 색소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데 L티로신은 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원자재이며 비오틴은 공장의 기계를 돌리는 전기 에너지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스스로 이 원자재를 합성하는 능력이 40% 이상 감소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정교하게 보충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블랙푸드를 먹어도 멜라닌 공장은 가동되지 않습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L티로신 수치가 정상화된 그룹에서 모발의 색소 밀도가 이전보다 약 22%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복용 타이밍은 아침 식사 전 공복입니다. L티로신은 다른 아미노산과 흡수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직후보다는 공복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집니다. 하루 권장량은 500mg에서 1000mg 사이가 적당하며 여기에 비오틴 5000mg 이상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티로시나아제 효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리가 소량 함유된 종합 미네랄을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 단계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위산이 부족해 캡슐 형태의 영양제가 잘 녹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린 물이나 레몬워터와 함께 드시는 것이 흡수를 돕는 비결입니다. 준비 과정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L티로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가급적 빛이 차단된 갈색병에 보관된 제품을 선택해야 성분의 변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오틴의 경우 수용성 비타민이라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배출됨으로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모낭의 대사 리듬을 유지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영양제 형태가 부담스럽다면 L티로신이 풍부한 자연식품인 아몬드나 바나나, 아보카도를 아침 식단에 포함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사항도 존재합니다. L티로신 섭취 시 나타날 수 있는 흔하지만 무해한 부작용으로는 일시적인 가벼운 두통이나 속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갑작스러운 아미노산 농도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이며 보통 3에서 5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의학적 주의사항으로 현재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약을 복용 중이거나 도파민 관련 신경계 약물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티로신이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만 유의하신다면 이 조합은 60대 이후 정체된 모낭세포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모발의 성장 주기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움직입니다. 영양제를 일주일 먹고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이제 막삭을 틔우려는 씨앗의 물주기를 중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강한 화학 염색약의 잦은 사용입니다. 암모니아와 파라페닐렌디아민, PPD 성분이 함유된 염색약은 두피의 투과성을 높여 모낭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을 유발합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병행하더라도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독소를 주입하면 효과는 상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 습관입니다. 60대 이후의 신체는 생체 리듬에 매우 민감하므로 불규칙한 영양 공급은 모낭으로 가는 혈류의 일관성을 깨뜨려 세포의 복구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이제 흰머리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재정의해야 합니다. 흰머리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노화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보내는 생물학적 구조 신호이자 세포의 대사 기능이 잠시 정체된 영양 결핍 상태일 뿐입니다.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지면 차가 멈추듯 멜라닌 공장의 원료가 부족해 머리카락 색이 변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노화라는 거대한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적절한 영양과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건강관리의 영역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60대 이후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자신감 있게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저와 함께 30일 모발 활력 챌린지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첫째,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레몬워터와 함께 L티로신과 비오틴을 섭취하십시오. 둘째, 저녁에는 5분간 손가락 끝을 이용해 두피의 혈액순환을 돕는 부드러운 마사지를 실천하십시오. 셋째, 정제된 설탕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모발의 원료가 되는 양질의 단백질 한 끼를 꼭 챙기십시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30일 뒤에는 모발의 윤기가 달라지고 90일 뒤에는 모근에서 올라오는 힘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머리카락을 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도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가꾸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느끼며 활기찬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독립적이고 품격 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화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배운 과학적인 방법들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발과 신체는 반드시 그 노력에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